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위기 부분서부터 한번 읽고 그리고 이 소설의 해악성 부분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31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배채, 꾀죠, 꾀. 이거는 꾀입니다. 자, 계속 우리 사탕만 계속 어디 터지고 오고 하니까 지금 계속 밀리니까 말싸움에서도 밀리고 계속 밀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나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하면은 하루는 우리 스탁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깨로 갔다. 쌈딱 곁에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자, 진짜로 여러분들 지면해볼게요. 진짜로 닭한테 고추장 먹이면은 진짜 닭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세질까요? 아니겠죠.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미신이죠, 미신. 이 미신을 계속 점순이한테 밀리니까 이 아이가 17살짜리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닭한테 고추장 먹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웃기죠? 자, 이런 것도 해악성을 형성하는 부분이에요. 왜? 나의 엉뚱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이런 엉뚱한 성격 때문에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 때문에 우리는 이 소설이 웃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 깨로 들이밀고 먹여 보였다. 자, 닭도 고추장 맛을 들였는지 거스리지 않고 거진 반 접시나 턱이나 곧잘 먹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이 오른 거죠, 점순이한테. 자, 이 32쪽입니다. 그리고 먹고 금세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에다가 닭장 속에 가두어 두었다. 밭에 거름 두엄을 두어서 짐져내고 나서 일하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울 안에서 헌 옷을 뜯는지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혹은 솜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었다. 자, 집 주변에 점순이네 집 어른들 안 계시고 할 때 점순이만 딱 이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때다 하고서는 이제 닭싸움을 시키는 거죠.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이 받았던 거죠, 그동안.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자, 가만히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제 닭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 여기에서 나의 심리가 뭐냐면은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다. 이거는 초반에 긴장을 한 거죠. 과연 우리 닭이 고추장을 먹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고선 조금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도 없어요. 이제 고추장 먹였는데 보람이 없어요.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쭉지만한 푸드득하고 올라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 번을 쪼아보도 못한다. 닭에게 이제 고추장 많이 먹였는데 계속 쪼이고 있고 보람이 없어요. 자, 어떤 심리? 긴장감에서 아쉬움과 실망감. 우리 집 닭이 이제 고추장 먹인 보람도 없이 계속 쪼이고 있는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갑자기 고추장 먹이는 이제 기운이 이제 난 것 같아요.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합이고 상대방 눈을 딱 합였대요. 그리고 후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자, 이제 우리 집 닭이 이제 유효타를 날렸어요. 굉장히 신나고 고소해하고 있는 거죠.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실하며 점순이네 닭도 한 발 물러서요.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뜰 사나운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내적 독백입니다. 옳다, 알았다, 이거야,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내적 독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서술자 나의 혼잣말이죠. 자, 고추장을 먹이면 되는구나 하면 굉장히 어떤 성격? 순진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진짜 고추장 먹이면은 이렇게 힘이 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유효타를 이제 반격을 날렸다고 이제 기뻐하는 모습. 굉장히 순진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라워 고소해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은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점순이도 살을 찌푸렸다. 표정을 찌푸리고 있어요.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서는 신이 머리끝으로 뻗치었다. 굉장히 신나하고 있죠. 신나했는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다가 말이 갑자기 없어지고 넋이 풀렸어요. 왜? 다시 점순이네 닭이 이기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집 닭이 이제 또 쪼이고 있으니까. 이제 역전된 거예요, 상황이. 다시 실망감과 허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닭이, 점순이 닭이 한 번 쪼인 안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33쪽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곱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이것도 점순이가 이제 다시 약 올리고 있는 거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약을 올리기 위해서 크게 웃고 있어요.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야 하지마 하지마 하고서는 이제 자기가 닭싸움 붙였는데 자기가 말리고 있어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좀 어수룩하면서 바보 같으면서도 웃기죠, 얘가. 고추장을 좀 더 먹였다라면 좋았을걸. 자, 뭐라고 생각해요? 고추장을 좀 더 먹였으면 좋았을걸.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고추장 더 먹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한 숟갈밖에 안 먹여가지고 우리 닭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다? 나의 어수룩한 성격, 좀 바보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바보스러운 성격 때문에 우리는 웃기게 되는, 이 소설이 웃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이 부분 굉장히 해악성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웃긴 부분이죠. 뭐 때문에?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때문에 웃긴 거죠.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자,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너 왜 지고 있어 하고서는 이제 고추장 좀만 더 먹이면은 이제 고추장 한 숟갈 먹였으니까 한 대 쳤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추장을 또 이만큼을 더 먹으면은 우리 닭이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또 고추장을 들이대고 있어요.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수 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가 관련 물부리를 물리고 나서 고추장 물을 타서 고추장을 물에 희석해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일부러 먹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닭은 닭대로 이제 닭싸움에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데 막 일부러 먹이는 모습. 닭은 조금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치얘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때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도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왜 풀이 죽었냐 하면은 싱싱하던 닭이, 자, 닭은 재산 목록 제2호라고 있었죠. 소 다음에 중요한 게 돼지하고 닭이에요.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귀에서 뻗으러지는 것이 아닌가. 부들부들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얘가 막 떠는 거야.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고추장은 인간이 먹는 거잖아요. 닭이 먹어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아버지가 볼까 봐죠. 이제 아버지가 이 닭한테 이제 이렇게 고추장 먹인 거 알게 되면 이제 거의 닭이 죽어가는 거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의드 트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재산 목록체 2호입니다. 자, 그래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이다. 이 부분도 어때요? 굉장히 웃기죠? 닭이 이렇게 막 경련 일으키는 모습. 자, 내가 막 이렇게 일부러 고추장 막 먹이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나의 성격과 어리숙하고 좀 바보 같은 성격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고추장 먹이고 닭이 막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는 행동. 이런 게 지금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절정 부분 가기 전에 해악성 부분을 함께 정리한 후에 절정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톡톡 7쪽을 펼쳐주세요. 자, 7번 보면 해악성이 있습니다. 이 해악성은 뭐냐면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익살스러운이 뭐냐? 재미있다, 우스꽝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익살스러운 성질이다, 우스꽝스러운 성질이에요. 형성 요인, 이 소설에서는 이 해악성을 형성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1번 문체예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조금 이런 어휘들을 사용을 하고 또 비속어, 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런 어휘를 사용을 해서 좀 문체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워요. 웃음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인물입니다. 어리숙하고 둔한 서술자 나가. 성격 자체가 어리숙하고 둔한 나의 성격입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행동, 막 이렇게 고추장 먹이는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 아, 이거 덜 먹어가지고 닭에게 이제 고추장을 한 숟갈밖에 안 먹였더니 이렇게 내가 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죠, 인물. 그리고 영악한 점순이의 닭싸움, 이 둘의 대비적 성격. 대비가 뭐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대조가 된다. 이 대비적 성격과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행동. 이 갈등.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치고받고 싸워요? 막 이렇게 유치하게 막 이렇게 닭싸움 하고. 그리고 점순이도 막 이렇게 야, 니네 아버지 고자지 해가지고 나가 열받아서 뭐 했더니 점순이가 막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없어지고 다시 이제 얘가 나가 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막 약 올리고. 그래서 이 점순이와 나의 대비적인 성격, 그리고 이 갈등,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웃깁니다. 자, 인물과 그리고 또 잡아보면은 자, 갈등이 될 수 있겠네요. 우스꽝스러운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이거는 지금 이 소설이 웃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몰래카메라, 깜짝카메라 했을 때 그 한 명만 모르고 나머지들 다 알고 있는데 그 한 명만 모르니까 바보가 되는 거고 바보 만드는 거고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도 어리숙하고 둔한 나를 서술자로 삼음으로써 독자들은 이 점순이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점순이가 왜 나한테 감자를 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얘만 몰라요. 얘만. 이 서술자 나만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자, 정리해서 첫 번째 문체. 외우세요. 첫 번째 문체가 웃겨요. 두 번째로 인물. 어리숙하고 둔한 나의 성격.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대비적인 성격.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갈등. 행동과 갈등. 막 닭싸움 붙이는 거나 유치하게 싸우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를 디귿으로 잡을게요. 갈등을. 그리고 이걸 리을로 고치겠습니다.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나만 눈치채지 못하는 시점. 이런 네 가지 때문에 해학성을 형성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체,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갈등, 네 번째 시점. 자, 이렇게 네 가지 잘 외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교과서 33쪽 절정 부분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절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줄이죠.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자,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자, 이 앞부분까지 뭐예요? 과거죠, 과거. 과거 사건에 사흘 전, 나흘 전 감자 사건. 자, 그리고 닭싸움. 자,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패고 그리고 점순이가 닭싸움 붙여놓는 모습. 그리고 내가 닭싸움 거는 모습. 고추장 모습. 고추장. 이런 거 전부 다 이제까지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다시 절정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던 걸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발단 부분에 닭싸움으로 시작했었죠. 그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은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역순행적 구성, 현재로 돌아오고 있어요. 소설의 발단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망할 계집애가 필요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우리 집 닭을 우리 닭장에서 꺼내서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나무하러 갔어요.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모가지를 돌려놓고 싶대요. 목쟁이 이런 단어도 어때요? 굉장히 웃긴 말을 쓰고 있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비속어와 그리고 좀 이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어휘가 우스꽝스럽다, 해악성을 유발한다라고 했었죠. 목쟁이 이런 단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련 이런 것도 망할련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쳐야겠다 하고서는 굉장히 이제 나무하러 가서도 이제 분에 차서 씩씩거리면서 신궁건궁 대충 나무를 지고서는 불이 나게 빨리 내려왔다. 닭이 걱정돼서 계속 빨리 내려왔어요. 자, 여기에서 33쪽 하단에 여기 지파주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 구성의 특징. 자, 이 소설은 발단 부분에서 옛날 옛적에 누구누구가 살았습니다. 배경과 인물로 보통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또 우리 집 수탉이 얼리었다. 수탉과 점순이가 나의 집 수탉과 점순이 수탉이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게 발단 부분에서는 갈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시점인 거죠. 나가 나흘 전에 점순이에 주는 감자를 거절한 사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게 갈등의 원인이죠. 전개 부분. 이렇듯 발단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갈등이 일어난 원인을 지금 과거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절정 부분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리고 해소가 되는 것. 이걸 갈등의 절정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 소설은 시점 자체가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이게 뭐였다? 순행적 구성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흐르는 구성인데 역순행적 구성은 뭐였어요? 현재였다가 과거 빠꾸하는 거죠. 이게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현재와 과거가 연결된다. 자, 여기에서 닭싸움이 시작되는 닭싸움을 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닭싸움이 시작된 과거로 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닭싸움의 현재 이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현재, 과거, 현재로 연결되는 이런 구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34쪽 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학성 형성하는 요소 4가지 배웠었죠? 첫 번째, 문체.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갈등. 네 번째, 시점. 이렇게 4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역순행적 구성. 자, 이 역순행적 구성,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고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로 돌아갔는데 현재, 과거, 현재의 시점, 이런 역순행적 구성, 이것이 닭싸움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 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